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우리 집 격에 맞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제자리를 연회장 기둥 뒤 가려진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축하 영상엔 친정, 회장, 임원들이 잔뜩 비치는데 제자리는 화면 끝에도 없었죠.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 지워버렸던 이름을 다시 꺼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추어둔 계약서, 잊혀진 공동 창립자, 그리고 아주 품위 있는 단 한 번의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게 했던 말 한마디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영이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죠. 손에 든 작은 선물 봉투를 꼭 쥐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립 기념 파티 참석하러 왔는데요. 리셉션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미정입니다. 직원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셨을까요? 제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영아. 나 지금 호텔 로비에 있는데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하네. 아,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5분 정도 지나서 세영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세영이가 리셉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분은 저희 가족인데요. 명단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이 화면을 세영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등록된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세영이가 입술을 꽉 다물더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인사팀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영이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저 이세영인데요. 혹시 가족 명단에서 빠진 분이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통화를 마친 세영이가 제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회사 행사라 가족 명단이 따로 없대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가요. 저는 세영이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죠. 그렇구나. 그럼 나는 집에 가마. 네, 죄송해요. 다음번엔 꼭 확인해서 모시겠어요. 세영이가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지만 눈은 이미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로비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472번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버스가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을 보면서 문득 집 서랍 속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 몇 장과 흑백 사진, 그리고 명함 하나가 말입니다. 명함의 글자들은 세월의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회사 로고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다운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종로 3가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4층 옥탑방까지 오르는 계단이 오늘따라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방 안에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갈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죠.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손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쓴 글씨였죠.
봉투 입구에 테이프를 살짝 들춰보니 서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계약서 맨 위쪽에 다운 유통 설립 관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창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빌딩들 중에 다운 유통 본사 건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지금쯤 창립기념 파티가 한창일 텐데 말이죠. 저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세영이의 표정, 리셉션 직원의 당황스러운 모습, 그리고 제게 돌아오라고 말하던 세영이의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기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컵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계약서 사본 2장,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명함 하나였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태성 씨가 함께 서서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다운 유통 창립 1주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서명란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강미정이라는 글자가 2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다시 봉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 칸에 다시 넣어두었죠.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오늘 세영이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6시였죠. 화면을 보니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차래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와 대박. 엄마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러자 세영이 아직 안정기 전이니까 조용히 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을 채팅방에서 알게 되다니요.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몸보신을 잘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국이 끓는 동안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보온 도시락통에 미역국과 반찬을 담아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세영아, 나야. 미역국 끓여서 가져왔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세영아, 집에 있지? 이번에는 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문 못 열어드릴 것 같아요. 그럼 문 앞에 놓고 갈게. 미역국이니까 꼭 먹어. 네, 감사해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저는 도시락통을 현관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에게 전화했죠. 준호야, 세영이가 많이 피곤해하네. 미역국 갖다 놨으니 챙겨 먹으라고 해. 네, 고마워요, 엄마.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도 몸보신은 해야지. 내가 또 끓여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휴대폰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3.2kg. 건강해요. 저는 문자를 보고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세영이는 어떻고? 네, 둘 다 건강해요. 지금 조리원에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볼게. 아, 엄마. 조리원에서 면회 제한이 있어서요. 나중에 집에 와서 뵙죠. 그래. 그럼 언제 집에 와? 2주 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준호가 말한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서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죠. 준호야, 나 지금 조리원 로비에 있다. 아기 얼굴만 잠깐 봐도 안 될까? 엄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세영이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럼 로비에서 기다릴게. 괜찮을 때 내려와.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정말 미안해요. 1시간을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준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누구를 기다리시냐고 물어볼 때까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세영이 아버님이 와 계셔서 그랬어요. 세영이 아버지가? 네,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 세영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 바빠요. 그런가? 세영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꽤 높은 분이라서요. 임원급이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와 거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니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멀리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다운유통 사무실 창문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과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채팅방에는 세영이가 올린 아기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까, 다. 우리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준호, 세영이 고생 많았어. 사랑해. 세영 고마워요. 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세요. 준호 당연하지. 첫 손자인데. 저는 채팅방 화면을 끄고 창문 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정이 아니라 체면이 우선인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예요. 왜? 그냥 전화드렸어요. 오늘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엄마, 요즘 세영이가 예민해서요. 출산 후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워 마셨죠. 따뜻한 우유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운유통 본사 건물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설거지통에 넣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리원 로비 소파의 차가운 느낌, 준호의 어색한 목소리, 그리고 세영이 아버지 이야기까지 말이죠. 체면이 우선인지 저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년 후 돌잔치 초대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카드였죠. 소중한 분을 모십니다라 는 문구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호텔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자주색 한복이었어요. 손에는 금반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 들고 갔죠.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아기 사진들이 크게 걸려 있었고 꽃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세영이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세영아, 축하한다. 아기가 정말 예쁘더라. 감사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세영이가 안내한 자리는 연회장 한쪽 기둥 뒤편이었습니다. 정면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응, 고맙다.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들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가 어른들께서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세영이가 아기를 안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세영이의 부모님이 함께 올라갔어요. 저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축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돈 어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영이 아버지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아줘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세영이 아버지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케이크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대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금반지를 세영이에게 건네려고 무대 쪽으로 갔어요. 세영아, 이거 아기한테 주려고 가져왔다. 아, 감사해요. 세영이가 상자를 받아들더니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세영이는 저를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어머님, 이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영이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격이 다르잖아요. 어머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격이라니.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와서 그래요. 아버지 체면도 있고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세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냐? 임대 계약 말인데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대요. 갑자기 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달라고 하네요. 언제까지? 다음 달 말까지요. 저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뭐래? 그냥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엄마, 서울은 이제 무리인 것 같아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냐? 경기도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전세금도 저렴하고요. 너희 집에서 멀어지는데 가끔 뵈면 되죠. 요즘 교통도 좋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알겠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임대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정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죠.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다운유통 설립 계약서, 주식 양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나왔어요. 가장 위에 다운유통 설립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명란에는 공동창업자 강미정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윤태성 씨와 함께 회사를 만들던 그날, 첫 계약을 따내던 날, 사무실을 확장하던 순간들이 말이죠. 창문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다운유통 본사 건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위 칸에 넣어두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오늘 세영이가 한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격이 다르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핸드폰을 보다가 세영이의 SNS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돌잔치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아기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사진 아래 글을 읽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돌잔치 잘 마쳤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댓글들을 쭉 내려보니 회사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많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돈 회장님 최고. 이모님 손자 정말 복스럽게 생겼네요. 우리 부장님 가족 사랑 받는 아기네요. 회사에서도 화제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특히 사돈 회장님 최고라는 댓글은 따로 확대해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봤습니다. 20년 전에 쓰던 작은 수첩이었죠.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후자 부분을 찾았습니다. 윤태성이라는 이름 옆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다운유통을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원진 소개를 클릭했어요. 회장 윤태성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니 나이는 들었지만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신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다운유통 윤태성 회장, 올해 매출 목표 2조 원 달성 예정 유통업계 선두다 온유통, 해외 진출 가속화 기사들을 읽어보니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태성 씨, 강미정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 정말 미정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머, 어떻게...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예전 수첩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궁금했었는데. 윤태성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잘 지냈어요. 태성 씨도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로 연락드린 거예요. 회사 일이요? 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언제든 태성 씨 편한 시간에 맞추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회사로 오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강남구 테헤란로 427번지 다운빌딩 20층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윤태성과 통화를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운빌딩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온유통이라는 간판이 건물 꼭대기에 크게 걸려 있었죠.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누르니 금세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온유통 회장실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5분 후 문이 열리고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미정 씨, 윤태성이 제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태성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냈어요. 윤태성이 제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동안 정말 궁금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윤태성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다온유통 설립 계약서를 보는 순간 윤태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 빠진 기록들을 복원해 주세요. 윤태성이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정 씨, 이건 회사 역사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린 게 맞죠? 그게 아니라 태성 씨, 우리가 함께 이 회사를 만든 거 맞잖아요. 윤태성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정 씨가 없었으면 다온유통도 없었죠. 그럼 제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회사 역사에 제 이름을 다시 넣어주세요. 윤태성이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팀에 연락해서 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미정 씨,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요. 윤태성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서요. 윤태성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사팀장님, 저예요. 지금 회의실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부 감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태성 씨. 미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됐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인사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윤태성이 서류들을 인사팀장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 공동 창업자이신 강미정 씨입니다.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동 창업자요? 네, 회사 설립 당시 기록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미정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저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윤태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씨. 천만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20년 만에 회사에 온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 다운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가슴이 조금씩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영이 승진했어요. 차장으로 올라갔대요. 그래, 축하하네.
회사에서 승진 축하 파티한다고 하네요. 호텔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세영이가 되게 기뻐해요. 아버지도 많이 도움 주셨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자랑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인터넷으로 호텔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준호가 말한 호텔 이름을 쳐보니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호텔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걸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다온유통 이세영 차장 승진 축하 파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미정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뒤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초대받으신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연회장 입구 옆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꾸며 와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정면에는 무대가 있고 CONGRATULATIONS라는 글자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맨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영이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세영 차장님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축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영이의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 앞으로도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세영아. 그 여성은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세영이가 있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영아, 나야. 기억 안 나? 연회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 여성을 제지했습니다. 이런 분이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영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내보내주세요. 연회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세영이를 아는 사람인가 봐. 술 취해서 온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서 무대 앞으로 나아갔어요. 연회장의 조명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세영이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술 취한 여성의 소란도 멈췄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윤태성의 명함이 꽂혀 있었어요. 세영이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저는 아무 말 없이 사회자에게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사회자 손에 건네주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회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로 봉투를 열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회자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사회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분은 사회자가 명함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온유통 회장 윤태성님의 명함이네요. 연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 서류를 읽어보는 사회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세영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세영이를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다시 읽어보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분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온유통 공동 창립자 강미정님이십니다. 연회장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온유통 공동 창립자? 그게 무슨 말이야? 윤태성 회장하고 함께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디선가 나타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회장에 있던 다온유통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공동 창립자가 맞나요? 그럼 세영이 차장 시어머니가? 어머, 대박이네. 세영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저는 세영이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강미정님은 우리 다온유통의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뒤돌아서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세영이와 준호가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진짜예요? 정말 회사를 같이 만드신 거예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세영이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복도에서 준호와 세영이가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영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온유통을 같이 만드신 거예요?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그럼 윤태성 회장을 아세요? 20년 넘게 알고 지냈다. 세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다온유통 명찰을 차고 있었어요. 혹시 강미정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다온유통 인사실장 김동욱입니다. 인사실장이 제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세영이가 인사실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실장님, 어떻게 여기에? 아, 이세영 차장님이시군요. 인사실장이 세영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차장님의 승진건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감사요? 네, 인사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사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준호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인사실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미정님, 회장님께서 연회장에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태성 회장이 여기 와 있나요? 네,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세영이가 뒤따라왔어요. 연회장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공동 창립자라는 게 사실인가? 그럼 세영이 차장이 완전 사기친 거네. 윤태성 회장 어디 있어? 그때 연회장 한쪽 문이 열리고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윤태성을 보고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태성이 마이크 없이도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가 됐네요. 윤태성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미정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다운 유통을 함께 세우신 공동 창업자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세영이가 윤태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세영입니다. 아, 세영 차장님이시군요. 윤태성이 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강미정님의 며느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나요? 윤태성의 질문에 세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어머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아, 그러셨군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부 감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봉투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주식 양도 계약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세영이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세영이의 손이 멈췄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임대일란에 강미정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세영이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운 유통 주식 양도 계약서였어요. 서명란의 이름을 본 세영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어요. 준호가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건물이지. 준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저와 서류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죠. 그동안 회사 역사에서 빠뜨린 게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세영이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서.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배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뒤돌아보니
윤태성이 인사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세영이는 멀뚱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준호와 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세영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잠깐만요. 뭐? 오늘 일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엄마, 진짜 다운유통 공동 창업자가 맞아요? 그래.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가족인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저는 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세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영아. 네, 어머님.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냐? 세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승진이 취소될까봐 걱정이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세영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그동안 무시하고 무례하게 굴어서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한 거지. 저는 가방 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달라질 거라고? 네,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준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너는 평생 가운데만 서 있었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쪽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말이야.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세영이 말 들어주느라 바빴지.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뭔데? 저는 두 분 다 소중해서 그랬어요. 소중하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야. 저는 세영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세영이가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됐어. 이제 알겠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준호가 다시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주라고? 네, 정말 달라질게요. 준호야, 기회는 벌써 다 줬다. 엄마. 저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가자.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영이가 뒤늦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세영이의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시작이라니.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영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은 시작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가족인 거지. 세영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쳐 주차장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길을 걷다가 우체통이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봉투였어요. 안에는 상속포기 공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신인 주소도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저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이제 모든 재산이 복지재단으로 갈 것입니다. 준호도 세영이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옥탑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명함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의 명함이었습니다. 다운유통 관련된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은행 직원들까지 말이죠. 명함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명함들을 하나씩 태웠습니다. 명함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환풍기를 켜고 창문도 열었습니다. 마지막 명함까지 다 태우고 나니 쟤만 남았어요. 쟤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까? 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워 마셨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목으로 넘어가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으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중에는 다운유통 건물도 있을 것이고 준호가 사는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커튼을 치고 전등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준호나 세영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건 말이에요. 사흘 후 아침 현관문 아래로 신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문을 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펼쳐보고 싶었어요. 일면을 펴자마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운유통 공동창업자 강미정 전 재산사회복지재단의 기부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했던 일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윤태성 회장과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강미정님은 20년 전 다운유통을 함께 세운 공동창업자입니다. 회사 역사에서 빠져있던 그분의 이름을 되찾게 돼 기쁩니다. 이번 재산 기부는 그분의 뜻에 따른 것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복지재단 관계자의 말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큰 기부에 놀랐지만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아마 기자들이겠죠. 핸드폰을 다시 끄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니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종로 골목의 냄새와 소리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칸에 있던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비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쪽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적어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존엄은 증명으로 시작된다.
제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자였습니다.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까지 말이죠.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후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들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생활용품 정도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다시 보니 제 사진도 작게 실려 있었어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운 유통. 사무실에서 윤태성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참 젊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보다는 평온함이 더 좋아요. 저녁 때가 되자 골목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준호도 저렇게 뛰어놀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도 저 멀리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전등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전등, 거실 전등, 침실 전등까지 모두 껐어요.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 방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문을 닫았어요. 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1층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었어요. 저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말이에요. 종로 3가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10분 정도 걸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끌 것인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는 답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봅니다. 저는 3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전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타기 시작했어요. 저도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속을 달리면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역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곳이 제가 있을 곳이겠죠.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확인해 봤습니다. 당분간 살 정도는 충분히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중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어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전철은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과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존엄 사이에서 강미정은 마지막까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죠. 재산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늦게서야 알아본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인간의 조용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그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녀의 선택은 이미 흐트러지지 않는 문장처럼 완전히 적혀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